여러분, 아이슬란드랑 그린랜드. 이름만 들으면 되게 헷갈리지 않나요? 아니, 왜 얼음으로 뒤덮인 곳은 초록의 땅, 그린랜드가 되고, 정작 푸른 땅은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가 됐을까요? 오늘 이 뒤바뀐 이름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이 질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거 왜 이렇지? 하고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지도만 봐도 고개가 갸웃거려지잖아요. 이 엄청난 역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근데 이게 그냥 느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린랜드는요, 땅의 무려 80%가 얼음이에요. 80%.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고작 11% 정도밖에 안 돼요. 와, 이 이름이랑 현실, 이 엄청난 차이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바로 바이킹의 대국민 사기극설. 일부러 이름을 싹 바꿔서 좋은 땅은 숨기고 척박한 땅으로 사람들을 유인했다는 뭐 그런 얘기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그냥 그럴듯한 전설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이 뭔지 한번 추적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왜 얼음의 땅이 됐을까? 사실 이 이름 뒤에는요, 한 남자의 아주 쓰라리고 지독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아이슬란드는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눈의 땅, 스넬란드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다른 탐험가 이름을 따서 가르다르의 섬이라고도 불렸대요. 그런데 결국 역사에 딱 박힌 이름은 가장 춥고 좀 부정적인 느낌의 아이슬란드, 즉 얼음의 땅이었던 거죠. 왜 하필 이 이름이었을까요? 바로 이 이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흐라프나 플로키, 별명이 까마귀 플로키인 남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무슨 내비게이션이나 GPS가 있었겠어요? 그 시절에 까마귀 3마리를 날려서 땅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미지의 섬을 찾아 나선 엄청난 탐험가였습니다. 플로키랑 그 일행이 처음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첫 여름은요, 정말 꿈만 같았다고 해요. 땅이 얼마나 비옥했으면 기록에 풀잎에서 버터가 뚝뚝 떨어질 지경이었다, 이렇게 써 있을 정도였을까요? 와, 정말 희망에 가득 찼던 거죠. 여기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였던 여름에 취해서 그만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로 겨울 준비를 소홀히 한 거죠. 아이슬란드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몰랐던 거예요. 가축들이 겨울 동안 먹을 사료를 하나도 준비 안 한 겁니다. 결국 끔찍하게 길고 추운 겨울이 닥치니까 그 소중한 가축들이 전부 굶어 죽고 말았어요. 모든 걸 잃고 완전히 좌절한 플로키가요, 산에 한번 올라가 봤대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피오르를 가득 메운 얼음 덩어리, 유빙이었던 겁니다. 그 차가운 풍경을 보고 분노랑 실망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홧김에 이 땅을 향해 저주처럼 내뱉은 이름이 바로 이슬란드, 얼음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계산이나 전략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순전히 한 남자의 지독한 개인적인 경험과 분노에서 나온 이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 그린란드로 넘어가 볼까요? 아이슬란드가 한 개인의 분노에서 나왔다면 그린란드의 이름은 정반대예요.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붉은머리 에이리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슬란드에서 살인을 저질러서 추방당한, 말하자면 무법자였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든 새로운 땅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재기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에이리크는 그냥 새로운 땅을 발견한 걸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망이 엄청나거든요. 자기를 쫓아낸 그 아이슬란드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 땅으로 불러 모아서 자기만의 새로운 공동체, 아니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그래서 그가 세운 전략이 뭐냐? 이게 아이슬란드 역사서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바로 이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들려면 땅 이름부터 좋아야 한다. 와, 이거 완전 요즘 말로 하면 네이밍 브랜딩이잖아요. 천년도 더 전에 이미 이 마케팅의 힘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발견한 이 얼음투성이 섬에다가 그린랜드, 즉 푸른 땅이라는 기가 막힌 이름을 딱 붙여버린 겁니다. 희망적이고 살기 좋아 보이잖아요. 이건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고대판 부동산 분양 광고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두 조각의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바이킹이 일부러 이름을 바꿔치기 했다는 그 전설,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알려진 전설은 이 두 사건이 마치 하나의 큰 그림, 거대한 작전이었던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진실을 놓고 보면 전혀 아니죠. 아이슬란드는 플로키의 개인적인 경험과 분노의 산물이었고, 그린란드는 에이리크의 치밀한 마케팅 전략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냥 완전히 다른 시기에 다른 동기로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설이 사실일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플로키가 아이슬란드라는 이름을 붙인 때랑 에이리크가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붙인 때가 무려 100년이나 차이가 나요. 100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야, 우리 이름 바로치기 하자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이름 스와핑은 그냥 아주 흥미로운 신화, 전설일 뿐이라는 거. 진실은 뭐다? 분노에서 나온 이름과 거의 100년 뒤에 나온 전략적인 이름.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뭐 사실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스토리가 훨씬 더 재밌고 드라마틱하게 들리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어진 이름들이 천년이 지난 지금 이 두 섬의 정체성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재밌는 건요, 아이슬란드는 이 역설적인 이름을 오히려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불과 얼음의 땅이라는 아주 멋진 브랜드로 만들어냈죠. 반면에 그린랜드는 어떨까요? 초록의 땅이라는 희망적인 이름과는 달리 현실은 얼음뿐이지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엄청난 두께의 얼음 밑에 미래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묻혀 있다고 하죠. 자,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이슬란드의 이름은 한 바이킹의 쓰라린 경험과 분노에서 나왔다. 둘째, 그린란드의 이름은 아주 똑똑한 마케팅 전략이었다. 셋째, 이 두 사건은 100년이나 차이가 나서 이름 바꿔치기 전설은 그냥 신화일 뿐이다. 결국 이 이름들은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이름이 운명을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 그 운명이 결국 이름값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의 이 기막힌 이야기를 보면 이름과 운명, 그 관계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